자, 보자. 로비에 4-6주차 조용해. 로비에 4-6주차 가지고 왔죠. 그 리밋 모의고사 1회 할 거고요. 저희 강의 유튜브 촬영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제물 문자 받았는데 미제출 문자 받았는데 나는 과제물을 냈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개가 막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해. 무슨 말인지 알지?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릴 거야. 나한테 말하면 안 돼. 그게 이 과제물 처리 업무를 나도 막 냈다 안 냈다고 하고 뭐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손보고 조교 선생님은 또 조교 선생님대로 막 그 수정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 저장 잘못하고 꼬이고 이럴 때가 많아. 그래서 과제물 제출 여부는 무조건 조교 선생님한테만 말씀드리셔야 돼. 나한테 얘기해봐야 내가 어떻게 처리를 안 해줍니다. 예전에 작년도에 그 엑셀 파일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제출로 바꿨는데 내가 이제 깜빡이고 저장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파일이 날아가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과제물은 무조건 조교 선생님한테만 말씀을 하세요. 자, 4-6주차 리밋 1회를 할 거고요. 1번부터 3번까지 독서로는 그냥 좀 알아서 푸시고 그 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 11페이지죠. 4번부터 8번까지는 지문 별표 칩니다. 요거 수능에 나올 거야. 니네 안 믿지? 씨. 니네 유튜브 3-5주차 그 봐봐. 이씨. 상속 나온다고 그래 얘기를 니인끼리 씨. 안 가르쳐줘. 삐졌어. 이씨. 야, 내가 진짜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상속도 화가 나는데 시험지를 내가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그 한수국어 내가 강의할 때 골라서 하지. 다 못하니까. 그 내가 골라서 하는 게 씨발 눈 감고 이러다가 오늘은 여기 이러고 그러는 것 같아? 그 3일 전인가 4일 전에 신경림 씨의 길 작품 그거 강의했잖아. 그치? 니네 26번 틀린 놈들은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5장 6부를 탈탈탈 털어버릴 거야. 집에 가서 시험지 확인해. 아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번에 조용해.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달 전부터 고전시가 강의할 때 연시조 잘 보라고. 그 어부단가 연시조 그만 말하고 수능에는 가사문학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한 어떤 6월과 9월에 대한 그 연계의 흐름 속에서 최종 수능에는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준비가 다 되면 좀 늦어지면은 10월달 정도가 될 건데 아마 그 전에 선생님도 9월 15일까지는 니네 자소서 때문에 내 다이어리 보시면 알겠지만 여백의 미가 없어 지금 내가 뭐가 그래서 아무튼 그거 좀 지나가고 나서 선생님 자료를 다 정리해서 파이널 강의를 이제 모의고사 집중훈련을 하기 전에 어느 날 하루쯤 그 선생님 6월과 9월에 작품 목록을 놓고 수능에는 이거일 것이다 이쪽에 좀 그 가중치를 더 보자 이런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과학 지문에 그 비타민 K 생명 지문이 나왔죠. 9월 달에 이번에 기술 지문 나왔지. 이게 패턴화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건데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2017년인가 2018년부터 6월 9월 수능의 과학 지문 패턴을 보면은요. 6월 달에 생명지문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출제위원이 그래 씨발 딴 거 내야지 그래 뭐 내 강의를 보진 않겠지 그분들이 6월 달에 생명지문 나오고 9월 달에 기술지문이 나왔었던 적이 3번인가 4번이 있어. 그럼 100% 딱 한 번 빼고 전부 다 수능에는 뭐가 나와? 생명지문이 나왔어. 그럼 올해도 일단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수능에 생명지문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뭐 하냐면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과학지문 중에서 생명 쪽 파트를 좀 골라내. 근데 단지 작년도에 수능 출제위원이 좀 많이 좀 나쁜 이거 좋은 표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물갈이가 많이 돼가지고 그 수능 출제위원 그 팀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나중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거야. 자, 4번부터 8번까지는 뭐 내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12페이지 4번 문단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권성고인데 아마 권성고는 이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인가
시험범에 들어갔던 지문일 겁니다.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지문인데 이거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일 거니까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이따 해설 강의를 하겠지만 아예 우리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뭘 하나를 좀 얻을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 두 작품 전부 다 연계문학 작품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연계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소설은 좀 애매하죠. 지문이 바뀌니까. 근데 운문문학 같은 경우 그 중에서 현대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한번 짚어나갈 거고, 13번부터 16번까지는 채봉관별곡인데 되게 유명한 고전소설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올해 수능의 고전소설을 셋 중에 하나를 눈여겨보고 있어. 아직은. 첫 번째 애정소설, 요게 애정소설입니다. 두 번째가 영웅 군담소설, 뭔진 알죠? 전쟁, 뭐 영웅 등장해서 나라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되게 애매한데 지금 그 가전체 소설이라고 알죠? 이제 수능의 기준에 가전체 소설이 거의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뭔가 꼬이는 작품이 그 서재 야회록이라고 있거든요. 그 종이붓 벼루먹. 이제 그런 작품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것은 조금 더 내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 채봉관별곡 애정소설인데 조금 있다가 한월아, 이 앞타임에 말씀드렸듯이 한월이가 전체적인 흐름을 나와서 칠판에 쓰면서 방금 얘기했잖아 이 새끼야. 15페이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네가 설명할 거라고. 시간은 우리 교재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30분 안 걸릴 겁니다. 2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자, 다 됐네. 같이 좀 볼게요. 1, 2, 3번은 그냥 해보시고, 예전에 그 독서론 관련 자료도 좀 만들어서 드리기로 했었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좀 못하고 있어. 4번부터 8번 보시면 일단은 아까 요 앞타임에 했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해보자. 지문의 성향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1문단을 읽으면 조직 행동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단어 자체가 의미를 전달하죠.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내려왔을 때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한다. 범주를, 서술의 범주를 좁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조직 행동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 행동론에서 동기부여라는 맥락으로 내려올 건데, 뭐 동기부여가 우리가 뭔지는 알잖아. 그죠?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발을 하는 것. 굳이 적으면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동기부여라는 것은 행동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고, 1문단 그 마지막 5번째 줄에 내려오시면은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느라 어떤 표현에 내가 집중을 해야 돼? 다양한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 동기부여와 관련한 무엇을 이야기하겠구나. 이론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때 그 철학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론을 제시하는 지문은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학자가 설정될 수가 있어. 뭐 이론가들. 그죠? 그리고 그 학자의 뭐가 나올 거고 주장이나 주장에 대한 근거 같은 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학자는 나오질 않아.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설정됐건 그냥 이론을 소개하건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야.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다양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은 보통 어떤 학자 A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 학자 설정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겠죠. 물론 이 반박 같은 경우도 근거를 들어서 나올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으면은 뭔가 반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앞선 이론에 무엇을 이야기하겠니? 한계를 이야기하겠지. 이론을 제시했을 경우 이론 제시형 지문 보통 학자를 설정하는 케이스가 많아. 우리 교재를 우리 지금 이 지문은 학자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주장을 제시해주고 반박과 대안 형태, 우리는 근거 찾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은 사실 요거랑은 좀 잘 안 맞아. 그냥 이론을 설명해 주는 거지 얘는. 그죠? 자, 이 문단으로 가보면 우선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세 번째 줄에 갈 거야. 이 문단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자, 칠판에 필기를 할 때 선생님이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다 쓸까? 아니면 과정이론이론 과정이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이라고 다 쓸까? 과정이론이라고만 쓸까? 과정이론이라고 나 왜 이래? 코로나가 혓바닥으로 왔나 씨. 과정 싫어! 난 너가 아니야! 인생 막 살지 마 이 새끼야. 너 학번도 넘어갈 거야 이제.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네. 야, 내가 재수할 거라 그래서 내가 허경영이야? 무슨 씨. 과정 이론이라고만 쓰면 되겠죠. 어차피 동기부여로부터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더 압축해서 그냥 과정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과정 이론이라고만 쓸게. 자, 훑어읽기를 하면은
산문단에 갔을 때 이제 무슨 이론이 나오고 기대 이론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원래는 이제 예측을 할 땐 기대 이론 쓰고 한 장 더 남겨서 12페이지의 산문단에서는 이제 강화 이론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좀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지문을 읽으셨을 거니까 이 과정 이론이 사실은 이제 좀 둘로 갈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문단을 읽기 전에는 여기에 기대 이론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강화 이론 들어와서 훑어 읽기를 했을 때는 이론을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은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막상 읽어보면은 이제 기대 이론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그죠? 훑어 읽기와 이제 실제적인 읽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문단 보시면은 3번째 줄에 과정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과정 이론을 설명해주는 정보의 핵심 단어는 잡아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으면 그 설명하는 정보의 핵심 단어는 찾아야 된다고. 하나라 뭘까? 과정 이론을 딱 어떤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잡아야지. 과정 이론이니까 과정을 중심으로 하겠지. 이건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없지. 심리적 측면 고려가 더 필요할 거야. 만약에 이 문단 읽었을 때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를 내가 놓쳤더라도 3문단을 잠깐 보세요. 기대 이론은 조직 구성원이 성과에 수반되는 보상에 대해 주관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고려하여 주목하여는 맥락이 비슷하지. 그러니까는 3문단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는 어디에 주목하는지가 지금 정보가 나와 있구나를 찾아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심리 측면이라고만 칠판에 적어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문단을 다시 봤을 때 대표적으로 형평성 이론과 기대 이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그 뒤에 이제 밑에 이 문단 전체가 형평성 이론을 설명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죠. 하늘아, 형평성 이론을 잡아 나가서 정보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뭘까? 준거인물이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준거인물에 뭐 붙어 있잖아. 꼬표가 붙어 있고 아무리 지문을 대충 읽었더라도 사실 형평성 이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인물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새끼보다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빡쳐 안 쳐? 빡쳐. 그 동기가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난 저 새끼보다 일을 좀 덜 했는데 돈을 더 받았어. 땡큐지. 이 문단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건데 그렇다면 준거인물 정도 쭉 읽으면서 좋아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읽으셨을 때 단 조심해야 되는 정보는 찾아야지. 자만심이야. 이거를 놓쳤다는 것은. 하늘아, 이 문단에서 출제예감 어느 부분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를 대답 못하는 거는 마지막 2줄 3줄. 첫 번째, 내가 준거인물 기준으로 클 때, 준거인물 기준으로 작을 때, 마지막엔 준거인물과 뭐 할 때? 동일할 때. 동일할 때는 어떻대? 동기가 유발되지. 이거 왜 중요할까? 이 지문의 성향과 내용의 흐름을 봐봐. 지문 자체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동기가 된대 안 된대? 얘는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저 앞에 적은 거랑 여기랑만 연결시켜봐. 동기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니? 근데 이러면 안 된대. 얘는 나오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선택지에 어떻게 나온 거야? 5번 답이 3번인 이유겠죠. 과소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동기가 유발돼 아니죠.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것은 과소하다, 과대하다가 아니라 동일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문단 아래 3줄 정도 이 문단 아래에서 3줄 읽었을 때 이거는 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은 너무너무 쉬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런 상식선의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비틀어져 있는 정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기대 이론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라 똑같이 해보는 거야. 이제 과정 이론 자체에서 심리적 측면을 잡았고 형평성 이론에서 증거인물을 잡았다면 산문단을 갈 때도 그 흐름과 패턴을 이용하면 돼. 그렇다면 수능 지문이 실제로 그래요. 찾았으면 여기서도 뭔가를 찾게 만들어 줄 거야. 지문 구조를 그렇게 써줘. 하노라, 여기에는 뭐라고 써볼까?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 기대 이론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산문단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기대의 정도는 막 설명한 다음에 미안해. 거기서부터 보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뒷부분. 조직 구성원의 동기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요 단어 항상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정하세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언제나 집중해라. 여러분들 우선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셨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단어에도 따라서 집중할 수가 있을까? 하나라, 어떤 단어에도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줄 우선 찾았니? 그렇다면 어느 단어에도 체크가 들어가야 돼. 여섯 번째 줄인가 일곱 번째 줄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내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면서 야, 이거 순서인데, 단계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면 뭐가 나와야지. 몇 줄 더 내려가면 요 단어들이 보이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정보들을 잡아내야 지문 정리가 되지.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이 우선이라는 단어의 반응을 보였냐 안 보였냐가 뒤에 이어지는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냐 안 하냐의 기준점이 돼. 그러니까 비문학이라는 것은 앞타임에서 한 말 다시 어떤 타이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돼. 그럼 이제 핵심 단어를 잡아보자. 하나라, 우선 뭐 해야 돼? 우선 뭐가 있어야 돼? 기대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우선 기대야 라고 잡았으면 그 다음이 쉬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노라? 믿음. 보상. 조금만 정확하게 쓰면 보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도 찾을 수가 있죠. 뭐야? 그렇지. 우선이라는 단어에 내가 정확한 반응을 했냐? 그렇다면 그 지문 한 10줄 가까이 읽었는데 요만큼으로 정리가 돼버리겠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비문학은 어떤 타이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자꾸 연습을 한다면 뭘 찾아야 되는지도 알고 지문이 간소화가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이해를 시키면, 하늘아, 너가 이번에 국어 1등급 나오면 내가 치킨 사줄게. 그럼 하늘이가 기대를 해야 돼. 어떤 기대를 해야 돼? 내가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야 돼. 하늘아, 이번에 국어 1등급 나오면 내가 치킨 사줄게. 이러는데 속으로 씨발 내가 1등급 어떻게 나와 이 개새끼야. 그게 도전도 해야 안 해. 도전도 안 하죠. 내 1등급이 나올 거라. 그래. 나 조금만 더 하면 1등급이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한 거야. 망상이죠? 내가 뭘 사준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욕하는 거야. 이 새끼 맨날 씨발 뭐 사준다며 뭐 맞추면 앞에 나와서 분필 하나 가져가라 그러고. 믿음이 없으면 돼, 안 돼? 그래. 저 새끼는 그래도 나에게 치킨을 사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한우리가 치킨을 뭐 해야 돼? 좋아해야 돼. 쟤는 뭐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이해가 안 돼? 몰라! 그러면 일단 과정형 진술이구나는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또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 뭐? 1차적 결과인 성과로 이어진다는 기대 정도가 높을수록 2차적 결과인 보상을 가져. 1차 성과, 2차 보상. 요것도 찾아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고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7번 답이 이제 7번 나중에 풀고요. 미안.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무슨 이론이 나와? 요거는 좀 극단적인 강의일 수는 있으나 아까 선생님이 요 지문을 눈여겨보라고 한 이유가 요 강화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문제 되게 까다롭게 나오고요. 헷갈리게 나옵니다. 100%야. 이 강화 이론이 만약에 진짜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업이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 강화 이론이 수능에 나오면
100% 뭐가 나올 거냐면은 뭐 7번 문제라든가 5번에 4번 선지라든가 이런 게 무조건 나올 거야. 적용형 문제는 100% 나와, 얘는. 정리를 해볼게. 강화 이론 이제 사실 그 3문단 중간쯤에 보시면은 뭐 좀 한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좀 빼고 하나다. 강화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노라, 무슨 자극과 무슨 자극? 강화 자극과. 뭘 읽어야 돼? 안 보여? 눈가를 떠! 야, 너가 아무리 더럽게 체크했더라도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처벌. 자, 칠판에 써줄게. 강화 자극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야. 맞물려 있다는 게 보여야죠. 처벌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야. 맞물려 있어. 뭐가 아니야, 이 병신아. 아,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라고? 쟤 나한테 왜 저러지? 너 벌써 뭐 아이스크림을 뇌로 먹었니? 하노라, 처벌 자극 찾아봐. 뭘 못 찾아! 이씨! 아우, 저 새끼 또 시작이야! 아, 새끼 목요일 반에서 금요일 반으로 했거든. 여기를 오염시키네, 씨. 아, 무슨 4대강 녹주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오염을 시켜. 야, 다 힘들어. 뭐 얘네들 아침마다 녹용 한 뿌리 씹고 오는 줄 알아? 뭐라고? 시간 되면. 아, 시간 되면 자야 된다고? 우리 집 개새끼가 그러고 살아. 시간 되면 먹고, 시간 되면 자고, 시간 되면 싸고. 이씨. 거기 처벌작 바람직하지 않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빨리 하자, 이 새끼야. 지금 지원이가 눈치 주잖아. 수업 늦게 끝낸다고. 확실하게 나는 오늘 일찍 끝낸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 맨날 기대도 안 하면서 또 늦게 끝나면 거봐 이 지랄하고 있어. 하노라. 자, 여기 두 글자 적을 거야.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똑같이 얘도 맞물려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 거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 지식처럼 그냥 외우세요. 혹시 몰라서 그래. 정적 강화 같은 경우는 좋은 거를 주는 거지. 이렇게 합시다. 이거 플러스를 뭐 하는 거. 부적 강화는 나쁜 거를 뭐 해주는 거. 제거해 주는 거. 이거 되게 헷갈려. 잘 봐놔야 돼. 그 다음에 정적 처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정적은 제공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제공하는 거고, 부적은 제거야. 그러니까 정적은 제공, 부적은 제거야. 근데 얘는 뭘 제거해버려? 처벌을 해야 되니까 좋은 거를 제거해버려야겠지. 기억해. 정적은 제공, 부적은 제거인데 뿔마가 좀 위치가 바뀌어. 자, 그럼 요걸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연습만 하면 되니까 5번에 5번 선지를 잠깐 보세요. 5번에 5번 선지를 보면은 통근거리가 멀어가지고 얘가 되게 힘들대. 근데 좋은 일을 했어.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강화로 갈 건데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이거 왜 재택근무를 왜 허용했니?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거를 뭐 해주겠다? 제거해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를 뭐 해주는 거야? 제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에 부적 강화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헷갈리면 안 돼. 생각을 달리하면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택근무를 허용한다가 뭘 제공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버려. 플러스를 제공한 것처럼 100%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의제기를 피하기 위해서 5번에 5번 선지에 일부러 적어준 거야. 통근거리가 멀다라는 상황을 왜 설정했는가를 의심을 하셔야 돼.
이 상태에서 지금 통근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말을 빼버리면 그냥 재택근무가 좋은 거라고 봤을 때 그냥 긍정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접근을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되게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통근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왜 선택지에 써줬는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진짜 헷갈리게 나와. 이거랑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은 보험에 선별과 신호발송이라는 게 있거든. 언젠가 우리가 그 지문도 한번 읽어보게 될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7번에 2번 선지 보세요. 7번에 2번 선지. 강화 이론에 따르면 A사는 M1을 초과하는 실적을 낸 팀원에게 강화 자극을 가한다고 볼 수 있겠고, 정적 강화. 요거는 뭐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막 돈 주고 막 그러잖아. 그죠? 7번에 3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절반 이하의 성적을 냈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야? 바람직하지. 아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거래? 그 보기를 보시면은 휴가일을 뭐 할 거래? 반납할 거래. 휴가를 뭐 할 거라고? 휴가는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좋은 거잖아. 휴가를 반납한다. 긍정적인 요소를 뭐 한다? 제거한다. 그래서 7번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부적 처벌이 돼. 강화 이론이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이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배경지시어 생각하고 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차라리 외워놓으시는 게 편해.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만 더 확인하고 문학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5번에 1번 선지 보세요. 지문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을 둘로 나누어 놨고 그 중에서도 과정이론과 형평성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범주화해서 좀 갈라낸 거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출발선이 어디에서 출발했니? 하노라. 조직 행동론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5번에 1번 선지 보세요. 동기부여의 과정이론과 동기부여의 강화이론은 조직, 그렇죠. 이게 출발한 게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5번 1번 선지는 진짜 이거 어떤 새끼가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성의 없이 만든 거야. 문제 하나에 몇십만 원씩이었을 텐데. 나도 이런 건 나도 난 못 만들지.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여기 잠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문의 성향과 전체적인 뼈대는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되고 누차 강조드리는 게 뭐다? 어떤 타이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단어를 핵심으로 잡아내야 하는가, 그 생각만 하시면서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한 적용 문제는 못 맞출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3등급의 벽을 허물 수는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둘 다 연계문학인데 소설은 사실 조금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늘아, 효원고 국어 시간에 뭐 하고 있니 요즘에? 너는 뭐 하고 있니? 믿음이 안 가지? 여기서 수능 완성 강의 학교에서 어지간하면 다 할 겁니다. 뭐 수원고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뭐 워낙 명문고등학교니까 거기는 그 수능 완성 강의 꼭 들으세요.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잘 여의치가 않아. 학교 수능 완성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신경림 씨의 길이라는 작품을 강의할 때도 동일한 형태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핵심 키 한두 개 조금 많으면 세 개를 기억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정확하게 어떻게? 부정과 긍정의 대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일단.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또는 이 작품의 내용의 기준을 떠올리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만 더 기억할 거야. 현대인. 근데 대부분의 문학에서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시대가 산업화, 현대사 이쪽으로 넘어오잖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니? 별로 좀 이렇게 뭐 세파에 찌살리고 뭐 물질을 탐욕하고 막 바쁘게 살아가는 이런 얘기만 주로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삶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현대인
대비, 비판.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긍정, 부정 시어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떠올라. 더군다나 보통 요즘 최근 수능 트렌드 자체가 11번이나 12번 같은 보기를 통해서 작품의 내용 방향을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계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 안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또는 여기에다가 이제 시어를 뭐라고 써? 여기는 아마존 수족관이고, 그죠? 대충 이제 기억이 날 거야. 얘는 유리벽에 갇힌 거고, 얘는 아마존 강이고,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떠서 프리지아 꽃향기가 펼치더라, 뭐 이런 식이지. 밑에 선생님이 후다다다닥 쓴 이 단어들은 외우지 않아도 시에서 이제 또는 선택지에서 전달 메시지가 나오면 대충 기억이 나. 그래서 요 정도, 밑에 쓴 거 빼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 연계문학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60작품, 70작품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경림 씨의 길도 선생님 뭐 통념 반박 이런 것만 가르쳤잖아. 충분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문학에서 현대인의 삶은 보통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가. 뭐 현대인이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를 보통 비판하는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에서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부정적 상황 설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현대시 대부분이 산업화, 군사독재,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일제시대. 부정적 상황을 모티프로 쓰여지는 작품이 출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 현대인에 있어서 부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작품 하나 기억해 놓으라 그랬는데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할 건데 이 작품만큼은 부정이 아니야. 뭐였지? 김혜순 씨의 별을 굽다, 지하철 4당역, 붉은 흙가면, 가슴속에 진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뜨거운 불가마. 그 작품은 되게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빼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나 작품도 연계교재니까 똑같이 해버리면은요, 나 작품은 뭘 공부하면 좋은 걸까? 얘는 매우 쉬워요. 그냥 물질 또는 문명, 어느 작품이든 간에 고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보통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풀벌레라는 것 자체가 자연물이니까 제목을 잠깐 보시면 풀벌레의 작은 귀를 생각하면 이 작은 귀는 좋은 귀겠지. 그럼 이제 시를 읽다 보면 다 기억이 나실 거야. 내 귀는 좋게 표현됐어? 한 가지 우리가 사고의 팁을 하나만 더 잡아볼까? 어느 문학이든 간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두 글자가 따라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성찰이야. 또는 깨달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질, 자연만 잡아주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문학이다 보니까 물질이 부정적이고 자연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니야. 선택지를 읽다 보면 느낌이 와. 대신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거야. 마지막 세 줄. 이 작품은 그 마지막 세 줄을 좀 잘 봐놓으셔야 돼. 밤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니까 그 소리들이 들어와서 내가 화내서 자연이 내 몸으로 들어왔죠. 고전문학에서는 보통 물화일체라고 하는데 현대문학에서는 물화일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자연과 교감. 예를 들어 이제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길 바라는 거고 뭐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머지는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자, 여기까지만 해서 이 작품이 쉬운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넘겨보셔서 문제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번의 1번 선지만 좀 간단한 것만 보면 A에서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서도 헤엄치는 것은 자 열대어, 수족관, 유리벽은 우리가 요렇게 잡아낼 수는 있지. 이것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건 수능 특강 공부 1도 안 한 거야 그거는. 여기까지는 잡아낼 수 있을 거야. 11번의 1번 선지 두 번째 줄에 잃지 않으려는 모습,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 극복의지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부정화 진술로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알 거잖아. 어느 문학이든 간에 극복의지는 긍정화 진술로 간다고. 11번에 잘못된 게 몇 번이 되고 1번이 되고. 기본적인 독해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부터 16번까지 하노라 해봐. 하노라 칠판 봐.
야, 이거부터 질문을 해보자. 이거 내가 어제 수업하다 이제 숨 막혀 뒤지는 줄 알았는데. 앞부분 줄거리부터 A라고 묶인 것까지 잠깐만 다시 한번 검토해봐. 뭐 좀 물어볼 거니까. 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아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이 소설을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한월아, 앞부분 줄거리부터 A까지만 칠판 봐봐. 몇 명 나와? 에이! 칠판 보라고 이씨. 누구? 네, 어제 강의했을 때 놀랬던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2명 등장한대. 그때 깜짝 놀랐어. 아, 얘들이 정말 소설을 진짜 대충 읽는구나. 야, 말로만 대학 가려고 하지 마. 머릿속으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정확하게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야 드라마처럼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왜 2명?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지금 얘네 둘이 대화하니까 2명이라고 하는데 A라고 묶인 거에 두 번째 줄 봐봐. 뭐라고 적혀 있어? 김양주가 여기 앉아있지만 한 명 여기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난 몇 명을 그려내야 돼. 근데 어제 학생들 수업하니까 2명이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문의 정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잡질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방금 한월이처럼 뭐 김씨, 허씨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정보의 혼선이 와요. 최소한 등장인물 이름만큼은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 혼란이 안 와. 더군다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의 지칭어가 막 바뀌는데 그냥 김씨, 허씨 이랬다가 세수씨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 내용의 큰 틀 말로만 해볼까? 자, 누가 누구한테 허판서가 김진사한테 한월아 요구를 하고 있죠. 무슨 요구를 하고 있어? 보고 대답하지 말고 칠판 봐. 뭘 요구하고 있어? 야, 씨발 붕어냐? 아, 그리고 이거 누가 가격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지.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너 그러다가 대학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재수해! 정보를 머릿속에서 잡아내야 된다고 이 삼돌이 새끼야! 허판서가 김진사한테 내가 너의 사위가 되겠다면 네 딸을 나에게 뭐 해라? 정확하게 하면 첩으로 달라. 대신에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뭘 주겠다? 직책, 권력을 주겠다. 두 번째 A라고 묶인 거 바로 윗문장 잠깐 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이 말은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래서 사건의 일치성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 허판서의 제안에 김진사는 바로 오케이를 때렸다. 맞아 틀려? 실제로 소설의 일치성이 이렇게 흐름을 정확하게 보기를 바라는 거라고. 근데 나중에 야 천만에요. 왜 그러면서 왜 하십니까? 했다. 나중에 받아들였지? 그 인과 왜 받아들였어? 권력을 준다고 하니까. 자, 집으로 오는 사이에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죠? 중략 줄거리에서 어떤 사건이? 이 딸이 이제 채봉인데 얘가 이제 딴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계속 꼬시지. 꼬실 때 우리가 선택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16번에 2번 선지. 야, 네 마음은 어떤지 얘기해봐. 그랬을 때 정말 자신의 딸아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거야? 맥락상 이게 틀렸다는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맥락을 보라고. 맥락. 그리고 그 인물의 목적을 봐야지. 우린 이것을 뭐라고 배운 거야? 인과라고 배운 거야. 왜 그러하고 있는가? 뭐 뒷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 이제 뭐 엄마도 이쪽 편 들고 나중에 자기 뭐 몸종한테 뭐 하소연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안 읽어도 되겠지. 됐죠? 맥락을 좀 잡으면서 읽으시면 좋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소설은 좀 급하게 정리를 할게.